우리나라와 적십자와의 첫 만남, 그것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항구가 개항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산의 서양식 병원인 재생의원을 개설하면서 적십자사의 깃발을 사용했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적십자 깃발을 개항한 곳은 병원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나라와 적십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적십자는 병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적십자는 병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적십자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17년 전인 1859년 6월. 당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통일전쟁이 한창이었죠. 스위스의 한 사업가 앙리 듀낭은 사업상의 일로 이탈리아 북부 솔페르노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앙리 듀낭은 여행을 하던 중 자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는 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의 참혹한 강경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인근 마을 교회에 임시병원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군, 적군 차별 없이 부상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는 제네바에 돌아와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전쟁의 참상과 체험을 솔페리노 회상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앙리 듀낭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편이든 상관없이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호단체를 각 나라에 세울 것. 두 번째, 부상자와 그들을 돌보는 구호요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것. 이러한 앙리 듀낭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듀낭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또한 적십자의 표장은 앙리 듀낭의 업적을 기려 그의 조국인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거꾸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1년 후인 1864년 제네바에서는 국제외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결과 부상자를 위한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곳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렇듯 적십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전쟁 부상자 치료였으니 적십자와 병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적십자는 언제 처음 설립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보려면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만든 앙리 듀낭이 아직 살아있었던 그때 우리나라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등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권이 풍정등화와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더 강력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1897년 황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당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중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고종은 이 제네바 협약 7조에 있었던 이 중립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십자회의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이에 고종은 신입장을 통해 민영찬을 보내어 1903년 1월 8일 정식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협약의 가입 조건은 주권 국가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제네바 협약을 통하여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국제사회 일원으로 보장받고자 하였고 동시에 대한제국을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던 때 옆나라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한적십자사 설치를 개시함으로써 중립을 달성하고자 했죠. 하지만 각국에 알린 중립선언에 열강들은 접수했다는 회신만 보낼 뿐 이를 보장한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무시한 채 전쟁으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의정서로 인해 일본은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종의 중립외교 정책은 사실상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은 1905년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러일 전쟁 결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포츠모스 조약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우월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비록 고종의 중립 외교 정책은 실패하였지만 러일 전쟁 이후 고종은 칙령 제47호를 내려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고 반포하면서 드디어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탄생이 구한말 쓰러져가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열강들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일본의 침략 앞에서는 물거품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게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1910년에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고종은 대외적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그에 따른 열강들의 묵인으로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러면 국권을 잃은 이후 적십자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